구독, 좋아요, 멤버십 가입 부탁드립니다. 김동연에 대해서 일단 아는 사람도 많지 않고 이자를 대통령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진짜 거의 없는데 그냥 언론 보도만 와장창 나오고 있어요. 와장창 언론 보도만. 뭐 지금까지 뭐 사실은 다 그랬지만 윤석열이나 뭐 최재형도 마찬가지지만은 김동연은 그 중에서 더 심한 자라는 겁니다. 이제 대한민국에서의 공론장은 없어졌어요. 전부 다 문재인과 홍석현이 알아가지고 막 정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김동연이 세 번째 바톤을 물려받아서 이제 개헌의 앞잡이로 이제 뛴다 나오는데 난 이자의 이 개헌이 단순 내각제가 아니라 토지 공개념까지도 들어가 있는 요 개헌 요거 누가 먼저 끌고 나왔죠? 이 토지 공개념 개헌 이낙연이 끌고 나왔죠? 이낙연이 지금 마치 이낙연하고 김동연하고 말을 맞춘 듯 맞췄죠. 맞춘 듯이 아니라 맞췄죠. 이 이낙연하고 김동연이는 총리 부총리 사이 아닙니까? 손발을 맞춘 사이 아니에요. 지금 똑같잖아요. 지금 이 발표한 내용이 이낙연 개헌 추진 토지공개념 7월 17일, 김동연 개헌 추진 토지공개념 7월 16일 똑같잖아요. 맞춰버렸잖아요. 둘이서 완전히 이거는 누가 위에서 맞췄겠습니까? 문재인이가 맞췄죠. 이것만 보면 되는데 자 여기 이 민주주의 개헌 이건 내각제고 이건 내각제고 여기에 토지 공개념을 명확히 함으로써 불로소득을 부자들이 독점하지 못하게 막자는 그러는데 이 토지 공개념은 지금 이낙연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은 400평 이상을 개인이 갖지 못하도록 하겠다. 400평 이상 지금 개인이 갖고 있으면은 어마어마한 세금을 물려가지고 뺏어가겠다라는 지금 이 정도의 법안이면 지금 이낙연이 토지 3법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정도 토지 3법을 하려면은 헌법에다가 토지 공개념, 그러니까 토지 공사나 토지 국유화 조항을 집어넣어야 될 겁니다. 그래야지 그 정도 법이 돼요. 왜냐하면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토지를 사적 재산으로 인정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안 되게 한다는 얘기예요. 사적 재산으로 가질 수 없도록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자, 우리 김동연은 그거를 자 제왕적 대통령제 해서 그래서 5년 단임제를 바꾸는 개헌 글자 이거 의원 내각제 의원 내각제로 간다고 이제 대놓고 최재형을 이제 슬쩍 위장시켜 놓고 왜 보수파리 태극기파리를 관리해야 되니까 이제 본인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최재형하고 김동연, 윤석열 전부 다 이낙연 어떤 사람들이에요? 문재인 정권에서 한 배 탔던 인간들이에요. 김동연하고 이 보수에서 뭐 일해본 사람 있어요? 저기 저 최재형하고 일해본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다 문재인 정권의 한패들입니다. 이거 지금. 자 부동산해법 토지공개념 토지공개념은 토지의 소유 처분을 공익을 위해 제한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서 자, 지금 대한민국의 이 토지 개념은 이미 공개념이 들어와 있죠. 아니, 지금도 토지에 대해서 엄청난 제약이 들어와 있어요. 자, 내가 토지 갖고 있다. 아무렇게나 집 지을 수 있습니까? 택지 전환시켜가지고 그거 다 허가받아야 되지? 이 정도로 이 토지에 대해서 제한이 들어와 있는데도 더 하겠다는 얘기 뭡니까? 이거는 단순한 토지 공개념이 아니라 거의 공산화 수준까지 간다는 거죠. 즉, 이 나오잖아요. 부동산 불로소득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하겠다. 부동산을 갖고 소득을 얻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아버리겠다는 게 이게 토지 국유화지, 이게 토지 공산화지. 부동산 갖고 소득 올리면 안 돼? 자, 이 사람 이제 이 재경부 출신에서 이런 정도의 발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재경부라는 게 어떻게 보면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어가지고 이 산업화 성장과 이 시장주의를 보급하는 국가기관인데 그래서 이른바 재경부는 이 정권이 컨트롤이 잘 안 돼가지고 재경부 마피아라는 개념까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재경부 출신이 부동산 불로소득 문제를 들고 나온다? 이거는 김동연은 저 문재인 친문 공산주의자들하고 아주 밀접하게 유착되지 않고는 이런 주장을 할 수가 없죠. 재경부 출신을 다 물어보세요. 부동산 가지고 소득을 올리면 이게 잘못된 겁니까? 시장 경제나 대한민국 헌법상으로 부동산 갖고 소득 올리면 안 돼요? 자,
토지에서 나오는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시장 친화적인 토지공개념 토지에서 나오는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게 어떻게 시장 친화적인 말장난하는 것다. 이거 완전히 김동연이 문재인 다 됐네. 그냥 사람 속이는 말을 토지에서 나오는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게 어떻게 시장 친화적인 거야. 이런 표현 쓰면 안 되고 시장에 반하는 개념이라고 솔직히 얘기하지. 뭐 좀 더 이제 정치적으로 좀 다듬으면은 시장의 한계를 뭐 극복하는 개념이다 얘기하지. 이게 어떻게 시장 친화적인 개념이에요. 그럼 토지에서 나는 불로소득을 환수를 해버리면은 누가 토지 개발합니까? 누가 토지 개발해요? 지금 이낙연도 마찬가지인데 이낙연이 원래 사회주의자나 공산주의자 그런 스타일이 아닌데 지금 왜 갑자기 이낙연이 입에서 토지 공산화가 튀어나오고 김동연 재경부 출신 입에서 토지 공산화 개념이 튀어나오냐? 이게 문재인 생각이라는 거죠. 이게 문재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건 문재인이라 가능하지. 이 사람들이 뿌리를 살펴보면은 이낙연이나 이 김동연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개념들이 아니에요. 이거는 문재인이 지금 아바타 부리듯이 돌려가지고 개헌은 내각제 플러스 토지 공산화인데 저는 이 자꾸 문재인 쪽에서 이 윤석열이 이번에 광주 가가지고 광주 정신을 헌법에 집어넣겠다. 저 이준석이 저거 또 똑같이 얘기하죠. 그리고 뭐 촛불 정신 뭐 헌법에 집어넣겠다. 그리고 토지 공산화 이건 자꾸 뭘 의미하냐면은 김정은의 개념에 자꾸 맞춰주는 거예요. 대한민국 헌법을. 김정은이 먹기 좋게 지금 잘라주는 겁니다. 이게. 점점 더 대한민국의 체제를 김정은 체제로 비슷하게 맞춰가려다 보니까 그 개념들을 계속 집어넣는 거죠. 헌법에다가. 근데 아마 이자들이 가장 넣고 싶은 조항은 그걸 거예요. 영토 조항일 거예요. 사실은. 즉 영토 조항을 대한민국 헌법이 저 김정은이가 지금 불법 점유하고 있는 북한 땅까지 우리가 다 통치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헌법에. 이거를 갈아엎어버리고 싶을 텐데 그거를 먼저 치면은 너무 이 새빨간 속이 드러나니까 그거만큼 진짜 김정은이가 중시 여기고 있는 토지 공산화부터 치고 나간다는 거죠. 지금. 토지 공산화를 이거를 공개념이라고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 대한민국 이 경제 관점에서의 좌우가 갈라질 텐데 이 문제 갖고 토지를 가지고 개발을 해서 집을 짓든 아파트를 짓든 뭘 하든 토지의 사적 소유와 토지에서 나오는 이득을 인정을 해서 그걸로 빌딩을 짓고 거기다 집을 짓고 이런 식으로 해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그게 이른바 자유시장적인 경제적인 방식이고 지금처럼 토지로 인해서 사적 소득을 못 올리게 하면은 이제 토지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죠. 토지 들고 있어봐야 아무것도 못 하는데. 그럼 이제 이 정부가 저 이낙연이처럼 400평 이상 가진 토지는 다 뺏어버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정부가 다 뺏어가지고 걷다가 이제 돼지우리들 지어가지고 집어넣겠다 사람들. 이걸로 이제 이 대한민국은 쪼개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면은 어느 게 맞는 거에 대해서 이 국민들 스스로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어차피 지금 대한민국이 토지가 부족한 나라잖아요. 전체적으로 인구 밀도나 여러 가지 봤을 때 결국 이 토지 문제가 부동산 문제의 핵심인데 토지를 저렇게 이 공산한다면은 그럼 대한민국 자체가 다 공산화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마치 보수처럼 위장하고 있는 저 황장수라는 보세요. 그것도 여기에 딱 걸려 들어가요. 황장수가 내놓은 그 답이라고 얘기하는 전 국민에게 한 평당 700만 원 이하짜리 돼지우리를 지어서 주겠다고 설치고 있잖아요. 뭐 돈은 받는다 그러는데 돈을 받으나 안 받으나 민간 건설사보다 정부가 하는 게 돈이 더 적게 든다. 그거 얼마나 적게 들 텐데. 아니 정부가 자 주택공사 이제는 뭐 LH 뭐 어쩌고저쩌고면은 토지공사나 주택공사가 하더라도 토지공사하고 주택공사하고 운영하는 비용이 들 거 아닙니까? 어?
그럼 거기서 하는 거나 현대건설에서 하는 거나 똑같은 자료비, 똑같은 인건비 다 들어가요. 근데 왜 정부가 아파트를 지으면은 더 싸게 나오냐, 현대건설보다. 그거는 황장수 머리가 공산주의로 박혀있으니까 그런 거지. 아니에요. 원칙적으로는 경영 효율에 따라서 현대건설이 짓는 아파트가 더 쌀 수도 있어요. 그거는 경영 효율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가지고 무조건 정부가 하면 더 싸다? 그건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 거냐? 정부가 뭔가 알게 모르게 막 세금을 갖다 버버렸을 때나 가능한 거지. 똑같은 조건으로 아파트 짓잖아요. 현대건설이 짓든 주택공사가 짓든 누가 더 경영 효율적으로 잘 짓냐 따라 가지고 값싸고 좋은 아파트 나오는 거지. 홍장수 같이 저 좌익 사상에 물든 자들은 정부가 지으면은 더 싸겠지. 왜? 이윤을 안 가져가니까. 아니죠. 이윤을 가져가는 거는 시장 경제에서는 기업가의 경영 혁신으로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 문제 갖고 보수로 위장된 애들 다 튀어나올 텐데 이걸로. 그러면은 반값 아파트. 그러니까 황장수 따위보다 훨씬 더 과감하게 주장을 했던 반값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그거 누가 주장했습니까? 홍준표가 주장했잖아요. 반값 아파트. 2006년도 서울시장 선거 때 반값 아파트. 그거 어떻게 나온 얘기예요, 그거는. 그거 어떻게 나왔냐면은 정부가 토지를 소유해. 정부 소유한 토지에서 아파트를 지어요. 그럼 아파트를 팔아. 그러면 일반 시민은 건물만 사는 거야. 토지는 정부 거고. 대충 평균을 내니까 토지값 절반, 건물값 절반이기 때문에 내가 아파트를 원래는 5억짜리 사야 되는데 토지가 2억 5천 값이잖아요. 그럼 그 2억 5천은 정부가 토지를 지고 있으니까 건물 2억 5천만 사는 게 홍준표식 반값 아파트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저 좌익들한테 저거 사기꾼이라고 욕 엄청 먹었던 게, 야, 통째로 팔았을 때 5억인데 땅을 안 팔아놓고서 껍데기만 팔아놓고서 그걸 2억 5천 받으면 그게 반값 아파트냐, 사기지. 이런 말을 들었는데 반대로 이제 이 부동산의 제왕 이명박 대통령이 이거를 서울시장, 그때는 이제 대통령이 아니었죠. 서울시장 때였는데 공개적으로 홍준표를 깠어요. 저거 무식한 얘기다 저거. 토지를 국가가 얼마나 갖고 있냐. 그러면 저 반가 아파트를 막 지금 황장수처럼 전 국민에게 막 준다 그러려면은 국가가 전 토지를 다 소유해야 되는데 그 토지가 어디서 나오고요. 정부는 도대체 토지를 어디서 뺏어올 거냐. 그 토지를 사는 돈 가지고 거의 수천조가 나온다. 수천조.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엄청 까니까 그때 아마 홍준표 씨가 결국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주택시장은 시장 논리로 되지 않고 결국 국민 세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밖에 없었는데 전 국민에게 반가 아파트 홍준표식으로 나눠주려면요. 수천조 원어치 토지를 매입을 해야 되는데 국가가 대한민국의 이 1년 예산이 400조밖에 안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바로 이 이낙연이나 이 김동연처럼 뺏어버려야 되는 거죠. 국가에서 그냥 국민 거를 뺏어버려야죠. 어떻게 뺏어요? 400평 이상 가진 자들에게는 세금을 왕창 물려가지고 싸게 내놓게 해가지고 그냥 사실상 가져가 버리는 거죠. 뭐. 그래서 그 전가의 버릇처럼 휘두르는 황장수의 그 개돼지우리 아파트, 값싼 아파트 그것도 이미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토지값을 어디서 가져올 건데 토지값을 정부가 토지를 어디서 가져올 건데 이명박 계산처럼 수천조 원을 정부가 가져올 수 없으니까 결국 저렇게 개돼지 아파트들을 국민에게 놔주려면은 이런 식으로 이낙연식으로 결국에는 협박을 세금으로 협박해가지고 토지를 뺏어오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현재는 토지를 뺏는 게 위헌이기 때문에 토지를 뺏을 수 있는 개헌이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황장수는 결정적일 때 개헌론자가 될 거라고. 왜? 이거 완전히 공산화 개헌인데 이거는 황장수의 그 개돼지 우리 아파트가 공산화의 그 딱 정확한 발상인데요. 그래서 이 김동연이 지금 들고 나온 게 단순히 내각제가 아니라 공산화 개헌이라는 게 이제 드러난 거죠, 이걸로. 나는 그러면서
어떻게 근데 문재인이가 투입한 애들은 다 이렇게 파렴치 않아 애들이. 진짜 너무 비윤리적이고 양두구육이고 한 입으로 두말하고 이런 애들만 딱 뽑았어. 윤석열이, 최재형이, 김동연이. 내가 참 어이가 없는 게 이거 보면서 CBS에 나와서 최저임금 얘기를 하는데 어? 자, 이거 뭐 커피 얘기할 것도 없고 이거 커피값 얘기 떨을 것도 없고 치킨집 하는 부부가 소득이 그대로인데 치킨집 알바들 급여를 30% 올려줘 버리면은 그 30%의 만큼 치킨집은 손해 보는 거 아니냐. 근데 만약에 그 30% 이상을 줄 돈이 없으면은 알바를 자르지 않냐.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뭘 복잡하게 얘기해. 이거 누가 뭐 물어볼 것도 없는 거네 이거는. 그러면은 우리가 궁금한 거는 이 살인적인 최저임금 인상을 문재인이가 뭐 때문에 누구에 의해서 이런 짓을 했냐? 그리고 김동연 너는 그거 막기 위해서 뭐 했냐? 이걸 얘기해야 되는 거거든, 이 사람은 지금. 나 잘났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얘기하는 근데 꼴을 보세요. 자, 시장 가격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가장 안 좋다. 노동 가격에 대한 개입을 사회 정책상 할 수 있지만 심하게 개입해서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앞에서는 분명히 시장 가격에 정부가 개입하면 안 좋다고 얘기해놓고 뒤에서는 최저임금을 올리는 게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틀림없. 뭐 하자는 거야 이게 지금. 어? 최저임금 올리는 게 시장에 개입하는 거 아닙니까? 이 김동연 당신이 왜 호프집에 알바상의 임금을 당신이 왜 올리는데 호프집 주인이 올리면 되는 거지. 지금 김동연하고 문재인이 개입을 했잖아요. 최저임금을 올려가지고. 근데 이래놓고 자기는 시장 가격 정부가 개입을 가장 안 좋다. 이 얘기가 뭐냐 이 사람은. 그러면은 이거 이 사람은 재경부 논리하고 문재인 논리하고 막 뒤섞어서 얘기하는 거야 그냥. 실제 재경부는 원래 이제 시장에 정부가 개입하는 가장 안 좋게 생각하는데 왜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 재경부다 보니까. 근데 문재인 정권에서 출세하다 보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도 최저임금 올리는 게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틀렸다. 누가 이런 얘기했는데 누가 무슨 근거로? 어? 자, 좋은 의도였지만 거기에 맞는 성과를 내지. 자, 이자들 얘기하면 지금 최재형이가 지난번에 이 헌법 얘기할 때도 문재인에 대해서 선의로 해도 뭐 잘못될 수 있다. 그러니까 즉 문재인은 대부분 정책을 선의로 했지만 결과가 안 좋았다. 똑같이 얘기해 지금 김동연도 좋은 의도였지만 거기에 맞는 성과를. 왜 이럴 수밖에 없냐? 문재인의 부역자들이니까. 문재인이 최저임금 올린 이유 뭐예요? 뭐다? 대기업 노조들 밑바닥 급여를 올려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대기업 공무원 노조 더 수익 올려주기 위해서 자영업자들 등을 쳐버린 거예요. 좋은 의도가 아니야. 문재인 의도는 노조 배를 불리기 위해서 자영업자들을 그냥 돈을 다 뺏어버린 거예요. 문재인이가. 그리고 또 하나 의도는 자영업자들도 정부의 배급에 의해서 줄 세워가지고 완전히 공산화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게 문재인의 의도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그럼 이렇게 비판해야지. 최재형이나 김동연은 좋은 의도였지만은 이런 인간을 보수야당 대통령으로 모시겠다는 거예요? 이따위로 얘기하는 게? 이따위로 얘기해가지고 정권 교체가 되겠어요? 좋은 의도여가지고 실수했으면요, 그럼 바꾸면 돼요. 좋은 의도가 아니니까 문제는 좋은 의도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지금 또 올렸잖아요, 지금. 지금 자영업자들 코로나 가지고 죽어나가는데 지금 또 올렸잖아요, 최저임금을. 그러니까 이 김동연이나 이 최재형이나 이것들은 최대한 문재인이를 미화를 시키는 겁니다. 다 좋게 잘하려고 했는데 뭐 좀 밑에 애들이 좀 잘못돼가지고 그랬다. 다 이따로 얘기할 겁니다. 앞으로 계속 이제. 윤석열이도 그렇게 얘기하잖아. 윤석열이도 문재인은 좋은 사람인데 밑에 애들이 좀 나빠다. 그걸 갖고 이제 나 같이 또 만세 불러대니까. 자, 문재인이 지지율이 왜 지금 폭등합니까? 문재인 지지율이 지금 왜 폭등해요?
코로나 공포 정치 플러스 야권에다가 지금 야권의 야당 대표 이준석이 야권의 1위 윤석열이 이제 뭐 거의 2위 됐더만 최재형이 다크호스 김동연이 전부 다 문재인이 졸개들이 지금 야권을 장악했으니까 문재인에 대해서 좋게 얘기를 하잖아 다 지금 야권 사람들이 보수 야권이 그러니 문재인 지지율 폭등하는 거지 야권의 리더들이 문재인이 저건 나라 망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문재인은 정말 잘하고 있는데 이 밑에 애들이 조금 문재인의 의도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너는 뭐 했냐 그때 저는 임기 내 목표를 조금 수정하고 한마디로 30%씩 올렸는데 좀 10%씩만 올렸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올렸다 했죠. 자 그럼 제 소신을 대통령께서 경청해 주셨지만 결국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니 문재인이가 좋은 의도를 했다며 좋은 의도를 했었으면은 제대로 얘기했으면 받아들여줬겠지. 그럼 본인은 알았겠지. 이거는 자영업자 죽이고 노조 배불리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그때 사표 쓰고 나왔어야지. 사표 쓰고. 안 받아줬으면 사표 쓰고 나왔어야지. 잘해 먹다가 이제 와가지고 어정쩡하게 문재인은 찬양하면서 보수 후보로 왔다 갔다 해놓고 문재인이가 원하는 개헌 납잡이하고 그러니까 이런 역할은요. 이 정도로 파렴치하는 자는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건국 이래 집권 여당에서 해먹던 자들이 한꺼번에 3명이 지금 야권에 넘어와서 이러고 있는 전례가 한 번도 없는데 그런 이유 중에서 가장 큰 거는 이 보수파리들, 태극기 파리들, 박근혜 파리들의 변절과 배신이 제일 크지만 또 하나의 이유는 윤석열, 김동연, 최재형 같은 저런 파렴치한 자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이 과거에는 이런 정도로 파렴치한 사람들은 없었던 거예요. 제3지대에서 김종인하고 제3지대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 이제 가만히 있으면은 윤석열이는 지금 흔들리잖아요. 윤석열이는 이거 버티고 있으면은 이제 개헌만 외치고 있으면은 개헌을 지지하는 이 여권과 야권 애들이 몰려올 거다. 최재형이는 이제 무서워서 개헌 못한다 그러니까 글쎄요 개헌도 못하는 최재형이를 김무성과 정의화가 세게 지지할까? 물론 어차피 김동연은 바깥에 있으니까 안에 있는 최재형 일단 당선시킨 다음에 뭐 까짓 거 그야 말 바꾸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정의와 이 김무성이 최재형을 만들어 놓고 이 바깥에서 이제 김동연 저쪽에 이낙연 엮겠죠. 엮어서 대선 전에 개헌 들어가는 거죠 지금 이 정도 얘기한다는 얘기는. 자 이렇게 이재명 뭐 이제 이 윤석열 근데 이재명을 빼버리면은 윤석열 최재형 없어. 그동안에 보수 어쩌고저쩌고 하던 사람들은 홍준표 원희룡 다 어디 갔어? 없어. 보이질 않아요 지금. 지금 기사를 보면요. 어제 오늘 기사 보세요. 전부 다 윤석열, 김동연, 최재형 기사입니다. 안 보여 안 보여. 딴 보수 주자들이. 한마디로 보수 전통적인 주자들을 다 말살시켜버렸습니다. 누가? 문재인과 보수파리들이. 윤석열 만세, 최재형 만세 부르다가. 최정이 5.6%. 와, 한 2달 동안 그냥 미친 듯이 띄우더니 5.6%까지 미친 듯이 뛰었지, 미친 듯이. 추미애 3.4%, 홍준표 3%, 유승민 2%, 안철수 2%. 뭐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사람들? 최정한테 밀려. 정치 30년, 홍준표 30년, 뭐, 유승민 뭐 정치 20년, 안철수 10년까지 했는데 최정한테 밀려. 뭔가 좀 이상하다 생각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이거. 이게 지금 맞는 현상인가? 들이받아야지 조중동하고. 그리고 문재인이 너 손 떼라 야당에 들이받아야지. 멍하니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멍하니 있으니까. 그리고 범진보, 범좌익권은 이재명, 이낙연 똑같잖아 이제는. 이게 똑같아요. 이재명하고 이제 이낙연은 이제 이재명이 끝난 거죠. 이재명은 100% 끝났고 이낙연 뭐 이제 김경수 이렇게 해가지고 주도해가지고 가겠죠.